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 정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작권 기술, 유통환경 변화 속의 새로운 저작권 쟁점들이라고 하는데, 새롭지 않고 묵었던 건데 타결된 쟁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 약간 좀 개론적이고 좀 폭넓은 분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쨌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작권법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IP 말씀을 주셨는데, 저작권적 측면에서 보면 IP는 저작 재산권이고 또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뭐 상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3박 4일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은 다시 저작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나눠져 있고, 또 저작 인접권, 이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실현자, 뭐 배우, 뭐 가수, 뭐 이런 저작물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그다음 방송, 그리고 또 음반 제작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 종류, 그리고 또 특정 상황, 공익 목적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작권의 권리를 좀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IP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이나 인증제가 있고요. 또 저작물을 위탁, 또 신탁 관리하는 위탁 관리업체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제 법상으로 허락이 주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가 됐을 때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상대나 그다음에 이제 법원 등을 통해서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청구권이 되어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이걸 약식으로 하게 되면 조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좀 피해가 심할 때는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법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공공기관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저작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IP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요. 또 보상 청구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정리를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작권 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 국제 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세계 7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1위는 미국이고 그 뒤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작권 무역 수지는 2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 산업재산권 부분에 약간 적자가 있는데 그거를 메우는 정도로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기조는 2013년도에 처음 흑자를 기록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침투,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더욱 정교화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경제, 사회 전반위에 걸쳐서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특히 거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K-콘텐츠의 제작, 유통의 산업화, 디지털 심화, 그리고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또 권리관계의 복잡성도 증가해짐에 따라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슈화됐던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권리 보호 측면, 또 활용 및 유통 생태계 내에서 권리자의 권리의식의 성장, 또 갈등 양상, 그리고 이미 와버린
미래로서의 AI와 저작권 문제라는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 저작권 보호입니다. 우리 K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등에 업고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현상 뒤에는 K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도 국제화되어 하고 있다는 그늘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작권 침해 기술도 합법적 유통 기술만큼이나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이 진흥화,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 경찰청, 과기부 등과 합동으로 K 콘텐츠 불법 유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책에는 관계부처와의 외에도 인터폴이라든지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신속하고 엄정하며 과학에 기반한 불법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 노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K 콘텐츠 보호 필수 요소로 권리자 협력과 국제 공조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권리자 협력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자 협력 사례로 웹툰과 패스트 무비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건지 아니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돼서 유통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이 개인이든 기업이든지 간에 사인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의 유통은 계약 당사자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정부가 개입하게 될 때에도 권리자의 이런 고소 고발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합니다. 한국의 웹툰은 정말 이에 기반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보다 또 유통 용량 자체가 상당히 작고 또 복제 처리가 용이해서 불법 복제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체부는 그래서 창작자와 또 네이버, 카카오, 리디 등 웹툰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불법 복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또 모니터링한 결과를 권리자에게 바로바로 알려주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고소고발이 나왔을 때는 수사에도 착수를 하고 또 그 국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들도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무비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을 한 10분 내외에 짧게 요약을 해서 제공하는 패스트무비가 요즘 그 유튜브 상이나 이런 글로벌 플랫폼 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합법, 불법 영상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패스트무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려면 권리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권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별 순차적으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초기 편을 갖다 에피소드를 요약해서 내면 또 드라마 홍보에는 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단편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패스트무비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언론 이제 저희 간담회나 이런 통로에서 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데 권리자들이 그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권리자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계 간담회 때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보호원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작권 보호원입니다. 그 기획 모니터링에 따른 권리자 자력 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 침해가 심각해서 피해 권리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 공조 관련한 성과와 향후 계획인데요. 인터폴 또 현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과 공조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또 국내 최대 웹소설 웹툰 링크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는데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 법원이 K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태국어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최초로 접속 차단 결정을 하도록 공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조 외에도 성과 외에도 지난 9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는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MOU 체결도 국장급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국장급이 청장이더라고요. 또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로 종료되는 문체부, 경찰청, 또 인터폴과의 불법 복제 대응 공동 프로젝트에 이어서 2차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29년도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필리핀 정부와도 국제공조 MOU 체결을 내년도 상반기 즈음에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인지 아니면 창작자의 권리의식의 성장인지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쟁점 그리고 문체부의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영상 저작물 유통과 관련한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 이슈입니다. 영상 저작물은 원작 소설이나 또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감독, 연기자, 스태프 등이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영상의 구현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연인들이 공동 저작자 혹은 공동 저작 인접권자가 되는데 감독은 대표적인 공동 저작자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최근 글로벌 OTT에 의해서 K 영상물의 전 세계적 흥행 이후 그 막대한 수익의 일부가 과연 창작에 기여한 감독 등 창작자에게도 정당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 창작자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됨으로써 쟁점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저작권법상의 영상물 저작권 특례입니다. 특례 조항에 의하면 영상물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제작자가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영화를 큰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이걸 빨리빨리 유통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서 뭐 다시 또 다른 영화로 투자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있어서 저작권자들이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계약을 단순화시키고 유통을 잘 원활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특례 조항 때문에 감독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계에서는 이 특례 조항 때문에 영상물 유통 관련한 여러 가지 가치 사슬 내에서 감독들이 소외되는 그런 핵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조항의 폐지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까지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그 법 안에 넣어달라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특례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예를 들어서 이용 허락 계약을
특약으로 해놨으면 이 특례조항은 적용 배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적인 여러 계약 관계를 열어두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특례조항이 영화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돕는 기능,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적극 공감하는 가운데 경직적이고 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법 개정 방식보다는 보상을 하거나 받는 주체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영상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인내하고 수용 가능한 보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상생협의체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감독 등 창작자 단체, 또 영화 제작 및 투자 배급사, 또 국내 방송사, OTT 등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 연말 내에 우리 영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출된 대안을 협의체 참가자들 간의 협약 등에 녹여내고 또 이를 다시 창작자, 제작자 간 개별 계약들에 반영하도록 해서 상생적 합의에 의한 보상체계를 영화계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무저작권입니다. 안무는 법제상 연극 저작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그동안 권리자들이 저작권 행사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아이들 그룹이 이끄는 K-팝의 뭐 칼군무 등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요. 또 그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K-팝 안무가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작곡가와 유사하게 저작권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무는 K-팝 안무 외에도 전통, 현대무용 등 단독 공연 형태라든지 아니면 공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안무들이 있는데요. 이들 안무가들과 K-팝 안무가들 사이에는 저작권 행사에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무 모두를 다 묶어서 통일된 규율로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K-팝 안무조차도 단독 안무인 경우도 있지만 공동 작업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독립적인 안무를 따다가 편집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회사에 고용된 창작자가 업무상으로 창작한 안무, 이렇게 업무상 창작물은 저작권 귀속이 법인에게 들어갑니다. 회사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 계약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지만 안무에 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창작자, 기획자, 관계자들,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또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해서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연구하고 또 안무 표준 계약서 제정 연구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연말이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내에 안무 저작권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창작자 업계 아직 안무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장통을 겪는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구글 인앱 결제는 뭐 우리 최수진 의원님도 잘 말씀을 주셨고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 말씀을 주셨던 거고, 근데 쟁점은 그겁니다. 이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했더니 요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에게 비용 상승이 있는데, 사업자에게 비용 상승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상이 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매출액 대비로 창작자한테 분배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늘었으니까 늘어난 만큼 창작자한테 더 분배를 해달라라는 게 창작자의 요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음원 서비스 하는 쪽은 아니다. 이게 수수료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실질적 매출 수익에 관계가 없고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창작자들은 좀 양보를 해달라. 이게 이제 우리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강제하는 그런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결정, 사업 관행은 과연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으면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발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뒤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방통위에서 이게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에 하면 이 서비스 제공하는 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위반을 들어서, 물론 새로운 법도 지금 발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 법 위반을 들어서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 사업자가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소명을 합니다. 그럼 소명 자료를 또 훑어보고 방통위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언제까지 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올 연말까지 또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업계랑 그 관계자, 이제 뭐 음악 플랫폼하고 뭐 그다음에 창작자 단체들하고 다 모인 그러한 자문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게 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앱 결제 의무화가 불공정한 그런 시장 관행인 것 같으니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처분이 있을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매출 인상분에 대해서 창작자 단체들이 추가적으로 분담한 이제 그 배분을 하는 거에 대한 요구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상생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작자 단체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2년을 참았죠. 근데 이제 금년에 다시 또 5월달 이제 일몰이 되고 났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년까지는 좀 참아달라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생안을 창작자 단체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생을 위한 움직임으로 저는 이 사안들을 바라봤습니다. 음악 분야, 음악 사용료 분야인데 방송, OTT, 또 헬스장 사용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사용료 문제는 권리자 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희는 줄여서 음저협이라고 하고요. 또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저희 줄여서 함저협이라고 합니다. 이 양대 신탁관리단체 간, 또 이들 단체와 방송 사업체 간의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냐 하면 방송에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음악 사용료를 산정을 하는데 주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관리 비율입니다. 신탁관리단체가 쭉 음악 사용하는 이게 나오면 여기 중에서 내가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곡들은 뭐 100%야 아니면 80%야 90%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창작자에게 배분을 하는데 음저협이 처음에는 독점이었지만 함저협이 생기면서 이제 신탁관리가 많이 갈리게 되었는데도 음저협이 처음에는 100%에서 100% 가까운 관리 비율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들이 서로 그 정보를 갖다가 내놓은 정보에 대해서 서로의 믿음이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대응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방송사 또 신탁 단체가 공동 출자해서 사용료 징수 분배를 위한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큐시트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여러 관리 정보를 주게 되면 큐시트 이렇게 음악이 들려오면 그 음악에서 이걸 썼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름은 브로미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3년도 12월 달에 구축을 하고 저희가 담당 그 사업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서 나타내는 자료는 객관적이니 이 자료를 토대로 관리 비율을 결정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른 관리 비율이 산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송 사업자와 음저협 또 함저협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9월 달에 방송 3사 또 지역 민방 또 지역 MBC 대상 관리 비율 산정 중재를 끝냈고 순차적으로 IPTV, SO, 위성방송, 기타 지상파 등에 대한 관리 비율 산정 중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OTT 사용료입니다. 이것들은 갈등 초기에는 사용료 산정 요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사용한 매출액의 2.5%는 받아야 된다. 또 OTT 업체는 무슨 소리냐 0.625%만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율 싸움이었다가 이제 금년 그게 이제 소송으로 번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금년 1월 달에 그 국내 OTT사가 저희가 이제 중재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처분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율에 대해서는 요율은 이제 연차적으로 1.5에서 2%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요율은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는 가입자 수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를 산정을 할 때 국내 OTT 업계는 실제로 구독료를 낸 계약 체결자 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권리자 단체는 한 가입자에게 계정을 여러 개 주는데 그럼 계정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을 다 산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에서 OTT 업계는 영상물 제작할 때 전송 권리 처리가 완료된 음악은 좀 빼달라는 거고 또 권리자는 권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문체부는 권리자 단체 또 OTT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함저협과 또 음악 실현자 연합회와는 합의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음저협의 합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음저협이 상생 관점에서 OTT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헬스장에서의 음악 이용료 관련인데요. 문제 시작은 18년도에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신규 업종으로 헬스장이 포함이 되었는데 헬스장 운영자의 인식 저조로 미납 영업장이 많게 되자 음저협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로서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인데요. 물론 음저협의 형사 고소가 법상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때 이용자와의 상생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음저협의 자영업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의 반복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문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지난 6월 달에 음저협에게 소액 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현재는 음저협도 업주 대상으로 적절한 사전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또 형사 고소를 자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감으로써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이미 와버린 미래의 AI와 저작권 관련한 쟁점입니다. 쟁점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AI 업계에서는 대규모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AI 산출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금년 2월부터 제2기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문체부는 계속해서 워킹그룹 내의 논의나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워킹그룹 외부 전문가 대상 추가 논의 등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행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AI 저작권 제도 개선 종합정책 가이드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AI 업계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저작권 걱정 없는 고품질 공공 데이터 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의 저작물 거래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소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논의하겠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중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성형 AI나 디지털 기술 심화나 글로벌 저작권 유통 플랫폼 등장 등 저작물의 창작과 활용과 또 관련한 이런 다양한 가치 사슬이 확대될수록 가치 사슬 내에 있는 권리자, 이용 사업자 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마련과 상생을 하기 위해 상호 이해, 협력, 협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우리 미래문화 창달과 인간중심 사회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에 입각해서 중재, 또 새로운 형식의 정책적 접근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